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27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 기해년 신미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인 정화와 그 다음에 월령인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주 명식, 생시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겠죠.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 등촉 화의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촉화. 등촉화라고 하는 건 뭐죠? 대개 모닥불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불 같은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것도 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양화인 병화와는 달라서 병화 같으면 스스로 빛과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겠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달에 가게 되면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달에 가게 되면 그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안 속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그마라든가 용암 같은 것이 있는데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크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는 곳은 굉장히 기온이 수십 도, 수백 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받지 않는 곳은 기온이 영하 수십 도 이하로 엄청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는 곳과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곳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죠. 이거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핵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미미하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달에는 없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 지구 전체 100을 100으로 봤을 때 70%가 물, 큰 바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륙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빛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곳은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받지 않는 곳은 기온이 급속하게 또 떨어진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기온이 열을 발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달빛이 초승달이라든가 반달이라든가 보름달 같이 이렇게 밝게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태양과는 달리 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경우도 모닥불 같은 경우는 장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이건 전기가 들어와야지만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겨울 같은 경우는 전기 난방 같은 거 할 때도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화인 정화는 양화인 병화와의 큰 차이가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어야지만 빛과 열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목에 해당이 되겠죠. 목. 그래서 쉽게 구분을 하자면 뭐냐면 장작으로서 불을 지핀다거나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전기불을 킨다거나 아니면 전기 난로를 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다 인성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병화일간에 비해서 정화일간은 특히나 인성인 목에 어떤 영향을 크게 받는데, 정화가 좋아하는 목은 을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간목이 더 정화한테는 좋다. 왜냐하면 을목은 습목, 즉 물의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좀 축축한 나무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마른 나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어떻게 돼요? 살리기 위해서는 젖은 나무보다는 마른 장작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정화의 불꽃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잘못하면 꺼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라이터 불이라든가 아니면 성냥불로서 불을 지피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작은 나무 가지 같은 거 아니면 작은 풀 같은 걸로 해서, 마른 풀 같은 걸로 해서 불을
집힌 다음에 큰 장작을 놓게 되면 불이 탈 수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큰 장작을 태우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겠죠. 오히려 불씨 있죠. 불씨를 꺼트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진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목다화식이라고도 하고요. 목다화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목다화식은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이게 질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질식해서 꺼진다라고 하는 뜻.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은 어떻게 돼? 불이 막힌다. 불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어, 성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글자씩 이렇게 조합된 글자들은 좀 알고 있는 것이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목다화식, 목다화색이라고 하고요. 요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무를 어떻게 됩니까? 좀 잘게 잘라주게 되면은 불을 피우기가 굉장히 좀 수월이죠. 통나무를 갖다가 불을 지피는 것보다는 통나무를 어떻게 돼요? 우리 산에 가면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끼로 갖다 장작을 팬 다음에 불을 붙이게 되면 불이 잘 붙는다 해서 이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다화식, 목다화색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이걸 갖다가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벽갑인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특성이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하고 즉 목은 물론 을목도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대개 간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경금, 간목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 정화일간이 좀 왕해졌다라고 싶을 때는 관살로서 왕한 일간 정화를 억제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관살은 7살인 개수보다는 임수인 정관이 더 용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월령은 미월 한 30일 정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30일씩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월은 대개 한 30일에서 31일 정도 되겠고요. 좀 이따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신월도 한 30일 정도, 그 다음에 6월로 넘어가면 6월도 한 30일 정도 이렇게 해서 30일씩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일주라고 하는 것은 10개가 있으니까 30일 안에 최소한 정화일간 3번 나올 것이고요. 간목일간도 한 3번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미월에 대해서 각 일간마다 한 3번 정도씩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일간과 월령의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 따라서 월령은 고정되어 있지만 일간에 따라서 그 원령의 상관관계가 약간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일간이 미월하고의 상관관계, 을목일간이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미월과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오행이란 거, 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관관계, 그 다음에 병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관관계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르니까 이런 것을 일간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도 굉장한 명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난강망 궁통보감에 대한 학습 이론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난강망 궁통보감은 계절, 원령에 따라서 일간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원령에 따라서 어떤 왕세라든가 조후 같은 것에 굉장히 좀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명리서에 해당이 되죠. 다른 뭐 여러 가지 적천수라든가 뭐 자평진정 같은 그런 기본적인 책 내지는 여러 가지 뭐 명리서는 굉장히 많이 있으나 하지만은 3대 명리서라고 하면 적천수,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난강망이라고 하는 궁통보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자평진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책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꼭 봐야 될 그런 책에 해당이 되겠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좀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약간 거기 그 이론을 좀 많이 좀 소개를 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론 자체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데 요즘 새로운 이론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고서는 이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온고이지신이라고 해서 옛 것을 알고 나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고 개발하는 것은 문제될 바 아니지만 옛 것을 완전히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미월 한번 공부를 해보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죠.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절은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이죠. 늦여름. 그래서 모하라든가 개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자가 어떻게 돼요? 늦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하하게 되면은 이건 늦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하할 때 모자는 어떻게 돼요? 어떤 의미냐면 저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저물다, 해가 진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름이 저물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늦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월 늦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화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원래 화가 가장 왕할 때는 5월이 가장 화가 어떻게 돼요? 왕하겠죠. 5월이 가장 화가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절기가 망종과 어떻게 돼요? 하지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하지 전까지 직전까지가 가장 화가 왕한 극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화의 기운, 양의 기운은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음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지가 되면서부터 일음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월은 그냥 쉬운 말로 그냥 5월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월 같은 경우는 일단 5월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대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기준이 되는데 대서 전에는 5월, 즉 상반월은 전월인 5월, 화가 가장 왕할 때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간이 미월 중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일간은 어떻게 돼요?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에 태어난 것과 같지만 대서절이 지나서 이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의 기운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 하반월이 됐을 때는 화가 세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토가 세력을 갖는 토왕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다 4개월에 해당이 되는데 다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미월이 태어났는데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난 거하고 같으니까 미자 뒷면에 오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주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왕한 일간을 절제시켜 줘야 되고요. 뜨거운 5월은 굉장히 무덥고 뜨겁고 건조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가 있어서 그 무덥고 뜨거운 기후를 조후 쪽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정화일간의 특성상 개수 칠사를 쓰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 정화를 수보양광 하면서 정화일간의 열기를 좀 식혀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후 뜨거웠던 기후를 이렇게 낮춰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4, 5, 5월 그 다음에 미월 중 상반월은 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4월, 5월, 미월 중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간법은 마치 화가 왕한 5월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이제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화의 기운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반월에는 정화일간 자체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반으로 가면 정화일간의 기운이 약화되고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주에 간지로 금이라든가 수가 많게 되면 이때는 삼복생한이 된다 그러죠. 삼복생한. 그래서
금수가 많게 되면 오히려 사주가 많이 한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 화의 기운은 약해지게 되고 토라고 하는 것, 토가 왕해지게 되니까 일간은 약해지고 토는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간의 기운이 일간 정화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설기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하반월에는 일간이 약해지고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약한 일간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 같은 인성이 있게 되면 정화를 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 인성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자, 미월은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하더라도 토가 왕하고요. 타 간지로 금수가 없게 되면 그냥 오히려 미월도 약간은 건조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 같은 것, 임수라든가 뭐 개수, 천간으로 드러날 필요는 없겠고요.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한두 점 정도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게 있게 되면 미토가 약간 습토화되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겠죠. 만약에 미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 수의 기운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간목은 어떻게 돼요? 그 뿌리가 마르고 죽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에 정화일간이 약해서 간목을 쓴다 하더라도 지지로 자수라든가 뭐 해수 정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목이 너무 왕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가 목다화색, 목다화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간목이 정화를 인정할 때 목다화식 되지 않게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은 뭐 좀 과설돼서 좀 약해진다라고 하더라도 간목은 을목과 마찬가지로 미월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고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은 미에 통근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고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면 일단은 제다신약적인 기질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다 하더라도,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제다신약 되는 것과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제다신약 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이 수월은 거의 목의 기운이 원령 자체에 없지만은 미월은 어떻게 됩니까? 미중 을목이 있고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지로 묘목을 본다거나 다시 해수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겠죠. 해묘미 목국. 그러면 이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목이 왕한 것처럼 아주 목이 왕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목다화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경금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과 하반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사주가 배합이 됐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 번 더 살펴보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7월 23일 날 대서가 지났고요. 날짜가 벌써 한참 지났기 때문에 대서가 지난, 즉 미월 중 하반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격국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화 미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식신인 토를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에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간으로 그냥 납작 나온 것이 아니라 미중에 있는, 자, 미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이것도 한번 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에는 지장간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5월 병기정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5월에 본기인 정화가 미월로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전월에 있는 기운이 남아있다고 해서 여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초기 처음에 들어와 있는 기운이라고 해서 초기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기가 되겠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것은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중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기. 송중기가 아니고 그냥 중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것은 미월에 그냥 원래 그 기운, 그래서 이거를 본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미월이 지나서 신월로 갈 때는 신의 지장간은 어떻게 돼요? 무임경이 있죠. 그 무토는 어떻게 돼요? 미월에 토의 기운이 신월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전해져서 초기 즉 여기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기토가 넘어가서 기토를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그죠? 무토가 있기 때문에 양토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를 무토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미월의 왕한 토의 기운이 신월인 초기 여기로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의 격구로 놓고 보는데, 정화가 미월을 태어났는데 미중에 있는 본기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격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격에 해당이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미월 하반월은 토가 세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토는 왕해지면서 일간 화는 어떻게 됩니까? 대서가 지나면서 금수가 진기하게 되고 화의 기운은 많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일간화는 약해지게 되고 토는 왕해진다라고 하니까 일간약 식신왕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화토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왔기 때문에 화토진 상관격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기토 식신인데요. 물론 저 식신이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 식신이 많게 되면 식신이라 있다 하더라도 그 작용은 마치 상관과 같아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 법, 윤리, 도덕에 해당이 돼서 굉장히 좋은 사길신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도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많아서 일간이 그 정관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정관은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그것은 뭐 정편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편제도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식신격이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그냥 화토 진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이고요. 상관격에서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해서 많은 식신 상관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봤을 때, 뭐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나를 방신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생조 내지는 방신함이 꼭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식신 내지는 상관영할 때는 인성이 있어서 생조해 주는 것이 비견 겁재가 있어서 방신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공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진상관격들이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거를 상관패인 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패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죠. 상관이 너무 많은 사주가 인성, 이 도장인자가 인성 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정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편인이 될 수 있겠고 해서, 어떤 분들 질문하실 때 상관패인 할 때 그 인성은 정인만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왕왕 가끔 있지만,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편인이든 정인이든 일단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똑같다 생각하시고, 인자를 꼭 정인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뜻,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인자, 찰자는 옆에 옆구리에 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격들이 인성을 얻었다, 상관을 옆구리에 찼다라고 하는 뜻이 상관패인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감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약한 정화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 같은 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미토가 있게 되면 해중에 있는 감목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혼탁해져요. 혼탁해서 이걸 갖다 그래서 혼임이라고 하는 혼임, 이거는 공식 명칭에 있는 것이 있는 용어에 해당이 되고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한번 강조해 두고요. 임수가 혼탁해지는 것을 이와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해중 감목이 미토, 기토 이렇게 있게 되면 임수가 탁해져 가지고 마치 갯벌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해중에 있는 감목이 살아날 수 있다. 물론 감목이 천간에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 공적은 작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감목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사주의 격국이 좋으냐, 그렇진 않죠. 아이, 감목이 떳떳하게 있는 것이 낫지 뭐하러 저기 갯벌 같은 데다 그거 숨겨져 있는 목을 쓰겠냐고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필요로 하는 목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일지에도 묘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지에 묘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해묘미 목국을 완전히 구전한다라고 해요.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고 온전할 전,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갖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해묘미 목국 삼합은 해수 묘목 미토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야지 완전히 다 갖춰주게 되는 것인데 올해 명식 같은 경우에는 해수 묘목 토를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목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월은 정화가 약하고 목도 약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지만 시지로 이렇게 해묘미 목국이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마치 인월이라든가 묘월의 즉 모광절인 인묘월에 목이 왕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화일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목다화식, 목다화색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금이 있어서 이 목을 절제시켜 줘야지.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정화일간이 이때는 질식해서 오히려 정화를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금은 어떤 금? 그쵸? 경금인데 월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목을 제하더라도 경금의 공력이 더 큰 것이지 신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공력이 크지 않죠. 제가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죠. 제일 군대에 있을 때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눈 내리는 것이 제일 짜증나는 겁니다. 여성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하늘에서 눈이 오면 운치도 있고 뭐 눈사람도 만들고 뭐 눈싸움도 하고 눈썰매도 타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또 천년 오기를 또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만큼 그 눈은 낭만의 소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건 쓰레기죠. 그래서 그 쓰레기 치우는데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는 풀이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잡초도 많이 자라고요. 이래저래 뭐 그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시골 도시에서 태어난 저 같은 경우 뭐 어렸을 때 뭐 낫이라도 한번 잡아봤겠어요. 낫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군대만 가면 낫지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풀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자, 잡초라든가 이런 풀 같은 경우는 낫으로 다 벨 수가 있겠고요. 뭐 간단하게 뭐 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다 뜯어낼 수 있고 제초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어떤 연장 같은 것이 있어야지 낫 가지고 큰 나무를 벨 수는 없는 것이죠. 해묘미 목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와 같은 큰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좀 더 비유를 하자면 풀이 자랐는데 아주 좀 뭐 갈대같이 좀 약간 좀 큰 풀들 있죠. 이런 것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몇만 평 정도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낫 하나 가지고 그거를 다 벨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좀 큰 연장 같은 거, 뭐 전기톱 같은 걸로 그냥 윙윙윙 하면서 이렇게 쓸고 가야지만 그걸 빨리 제거할 수가 있겠죠. 자, 해묘미 목국에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신금 하나 가지고 그 많은
목국을 형성한 것을 다 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정화가 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으면은 경금을 다시 봐서 목을 제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뭐 화를 얻어가지고 왕목의 기운을 설기신세시켜 주는 것이 좋겠죠. 쉬운 말로 이런 것이죠. 뭐 풀이 많이 자랐을 때는 물론 낫으로 다 벨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그냥 불질러가지고 확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풀을 제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정화일관이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서 생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생시가 되었을 때 그래도 정화일관이 그래도 떳떳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에서 자수를 본 것이고요. 천간에서는 경을 본 겁니다. 야, 지지의 자수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 지지의 자수 그냥 해면미 목국에 목이 왕한데 그냥 목을 다시 생해준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역할은 아니죠. 목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자수가 다시 생해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수도 크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도움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자중에 있는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솔직히 한 말로 목국 형성이 돼서 정화가 목다화식 되는 것을 자수가 다시 도와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죠. 하지만 천간에 투출하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금 하나 가지고는 이 목을 다 절제할 수 없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 목을 어느 정도는 절제할 수 있다. 목을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장점은 있겠죠. 물론 수가 있어서 자중의 개수가 있어서 이 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단점도 있죠. 따지고 보면 자수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은 목다 화식돼서 정화일관이 질식돼서 꺼질 수 있는 상황을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경자시를 봤으니까 경술시를 한번 보죠. 경술시. 경자시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젖은 땅, 즉 습토가 아니라 술토는 건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건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했는데 아까 자수, 경자시 같은 경우는 이 자수가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져서 경금의 기운을 뺏는다라고 하면 술토는 물론 마른 땅이라 경금을 생하는 그런 공력 같은 것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술중신금, 즉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금, 즉 방압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시의 경금과 경술시의 경금을 놓고 봤을 때 경자시의 경금보다는 경술시의 경금이 용도가 더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으면 능히 해묘미 목국돼서 목이 왕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시켜서 벽값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술시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축시가 됐을 때는 축토를 봤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술토라고 하는 것은 방압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술에 통근을 할 수 있지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축 있죠. 사유축 이거는 금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삼합이죠. 그래서 삼합의 끝자리인 축에도 금이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월간의 신금이 됐든 시간의 신금이 됐든 뿌리는 얻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묘미 목국의 목이 왕해진 것을 경금 하나로서 그거를 작벌하는 것과 신금 두 개로서 작벌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신금이 벌써 두 개니까 공력이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도끼 하나 있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낫 두 개 있는 거하고 나무를 벨 때 어떤 것이 공력이 클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금 두 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금 하나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물론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신축시도 물론 신금을 얻는 것 좋긴 하지만 모양새는 어떻게 돼요? 목을 다 작벌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이지만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에다가 다시 인목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지지로 완전히 목국을
전반이 목구를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화 일간이 반드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다화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거기다 대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을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임합이죠. 정임합 이렇게 되는데 이 정임합이 정임합해서 한 목이 돼서 목으로 합합격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합합격이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토가 있고요. 토가 투출되어 있고 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합합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이것을 뭐 정화 임수가 있어서 이거는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바뀌고 이것은 전체가 지지로 목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임 합화 목격 정임 합화 목격이라고 하죠. 이거를 합합격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령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묘월이라든가 인월같이 모광절에 정임 합화가 돼서 타 간지로 토 금이 없을 때는 그와 같이 정임 합화 목격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에 아무리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는 토가 왕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토가 금을 생각하고 있으면 금은 목을 극하려고 하는 역신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합합격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으로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또 인목은 아니더라도 시지에서 다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차라리 인목을 보게 되면 인목 같은 경우는 마른 나무에 해당이 되니까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천간 을목이라든가 지지 묘목은 이건 다 쓴목이에요. 쓴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젖은 나무, 젖은 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천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풀도 젖어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비 내리는데 풀 뜯어다가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불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오히려 꺼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으면은 목도 왕해지는 것이 문제고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 것은 더 문제가 됩니다. 아까 경자시에서 제가 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나무 자체도 이렇게 묘목이 많게 되면 쓴목이 많은 거하고 똑같은데, 개수가 있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진퇴양난인 것이죠. 오히려 목이 화를 생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고, 갑진시가 돼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됐으니까 선생님 간목 마른 장작이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으니까 정화일간이 좋아지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해묘미 목국에다가 진토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지지에만 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출하게 되면 목이 더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지에 있을 때는 목다화식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화가 목이 너무 왕해가지고 목다화식 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죠. 이것도 반드시 경금이 있어가지고 목을 제해해 주어야 되는데, 신금 하나 가지고는 이 왕목을 제해해 줄 수 없다. 대운에서라도 금운으로 가면 좋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남자 초반에 경호대운, 이 경금은 용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자로 태어났을 때 초반에 임신 계유대운은 어떻게 돼요? 지지로 신금 유금이 온다 하더라도 천간에 임계수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목을 다시 생해주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정화를 극하려고 하니까 임신대운 계유대운이 결코 좋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경신대운인데 이거는 벌써 83 이게 나이가 들어서 들어오는 경금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용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갑진시에 해당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뭐 병옷이, 아까 제가 갈대가 너무 많았을 때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불을 싸질러 가지고 갈대를 다 태워버리면 그래도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병호시가 뭐냐면, 목이 너무 왕한데 병호 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다 화식될 수 있는 상황을 뭐 비견 겁재가 있게 되면 불이 이제 작은 불이 아니라 이건 약간 큰 불이죠. 큰 불은 어떻게 돼요? 웬만한 나무를 넣어도, 조금은 젖은 풀을 넣어도 그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다 불에 태울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와 같으면은 뭐 병화
오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신금이 약간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어차피 재성을 못 쓴다라고 하면 비견겁제로서 어떻게 돼요? 왕목의 기운을 살기시켜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병호시 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냥 그럭저럭 좋은 생시. 자, 나 혼자 외아들로 인해서 외아들이랑 부모님의 애지중지되는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너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면은 아이가 마마보이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조언을 해야죠. 자식을 하나 더 낳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돼요?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하고 그건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특징이 뭐예요? 대개 사주 명식을 볼 때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완전히 구전하는 것이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목국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거는 원래는 그 화토 진상관격이 변해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모왕 자세한 사주로 이건 격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격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명식을 통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화토 진상광 격이었는데 갑자기 해묘미 목국을 이름으로 인해서 다시 모왕 자세하는 그러한 사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 되겠죠. 단 인성이 너무 왕해서 음간인 정화가 어떻게 돼요? 목다 화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재성인 금으로서 절제시켜 주어야 되는데 신금 가지고는 안 되고 경금이 있어 주어야 된다. 금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경우에 차라리 화가 많아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불을 확 지펴버리면 오히려 정화일관이 목다 화식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